이거는 그 치명적인 끔찍한 단점이죠. 안녕하세요, 스토리비스트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 스마트 카메라 용루호 YN455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편에 했던 장점에 이어서 오늘은 단점만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는 이제 총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거두절미하고 바로 단점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 단점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카테고리별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우선 이 외관 하드웨어 이쪽에 대한 단점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단점은 아니지만은 그나마 이렇게 만든 기기들 치고는 상당히 무겁다. 렌즈를 제외하고도 670g 정도 나가기 때문에 얘가 이제 한근이 넘어가죠. 그래서 결코 가벼운 바디는 아니다. 그 다음으로 이 사이즈가 생각보다 큽니다.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휴대성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뭐 아무데나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이런 작은 바디는 결코 아닌 그런 크고 좀 무거운 그런 점이 단점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물리적인 버튼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물리적인 버튼이 앞에 보이는 이 셔터 버튼, 그리고 여기 있는 파워 버튼, 이 딱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조작성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폰카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게 마치 버튼처럼 생겨가지고 저도 처음에 무슨 버튼인가 했는데 이게 버튼이 아니고 그냥 고무마개입니다. 이게 고무마개예요. 이 고무마개를 열면은 이렇게 보이듯이 4분의 1인치 스크류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게 뭐에 쓰는 건지 이렇게 헷갈리실 분이 있는데 제공되는 액세서리 보시는 대로 이게 이제 하슈 액세서리인데 실제로 하슈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콜드슈라 그러죠. 모양만 갖춰진 이런 콜드슈 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콜드슈를 장착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액세서리 구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 낫지만은 뭐 크게 의미가 있을 정도로 뭔가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다른 걸 달 수 있는 나사홀이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무마개가 한번 열면은 이게 잘 안 들어가요. 잘 안 들어가 가지고 지 혼자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잘 안 들어가고 만듦새가 영 떨어진다. 이 점도 추가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 외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마운트 부분이에요. 이 마운트가 생각보다는 약간의 유격이 있습니다. 유격이 있어가지고 이 바디를 잡고 이렇게 돌려보면은 약 한 0.5mm 정도 이렇게 와리가리 이렇게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붙잡고 안 돌려보면 모르겠는데 요게 잡고 돌려보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카메라에서도 약간의 움직임을 미세하게 느낄 수는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상당히 큰 유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렌즈 파나소닉 15mm 이 렌즈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정품이라고 할 수 있는 25mm 용루호 렌즈에서도 마찬가지로 유격이 발견되고 있어요. 물론 용루호 렌즈 같은 경우에는 유격이 좀 더 크고 소리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네들은 이제 뭐 CNC 가공 뭐 이런 거부터 조금 배워야 되는지 아니면은 설계상에 이 유격을 조금 두게 돼 있죠. 뭐 안 그러면은 유격이 없으면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유격을 조금 크게 설계했든지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유격이 반갑진 않다. 물론 큰 단점은 아니에요. 큰 단점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죠. 네, 그 다음에는 별로 뭐 쓸데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렌즈가 없는 상태에서 뒤에 LCD를 90도 정도로 만든다. 그러면 혼자 이렇게 자빠집니다. 혼자 자빠지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다. 이게 무게 균형이 조금 안 맞아요. 왜냐하면은 뒤에 보시는 대로 이 LCD를 금속 재질 외피로 감쌌기 때문에 무게가 상당히 나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점들 뭐 자잘한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커도 내장이 되어 있는데, 스피커는 앞에 보시는 요 구멍이, 바로 이 스피커 구멍이에요. 그래서 스피커가 한 개만 달린 모노 사운드로만 나오는데, 소리는 작진 않아요. 생각보다는 소리는 크지만, 이게, 사운드가 그렇게 좋은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싼티 나는 그런 소리가 난다. 그렇게 그냥 소리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 정도 확인하는 정도만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위에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뚫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얘를 누르면은 안으로 쑥쑥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이게 구멍이 허당으로 뚫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쑥쑥 누르면은 그냥 들어가요. 심하게 누르면은 위에 있는 이 플라스틱 가죽, 가짜 가죽 이게 찢어지면서 안으로 쑥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런 어떤 만듦새 요런 게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액세서리를 달 수가 있는 이 고무마개들이 있죠. 이 고무마개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은 빼기가 엄청 힘들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 LCD를 열고 그 틈 사이로 이렇게 열어야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뭐 액세서리는 뭐 충분히 뭐 들어가 있어요. 보면은 마이크랑 헤드폰 그리고 마이크로 SD 그 메모리 카드 끼우는 그 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요게 아주 이게 잘못된 디자인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최신의 어떤 카메라의 만듦새에 비하면은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하드웨어에서 제가 가장 큰 불만은 이 마포 센서죠. 마포 센서 이 자체. 이게 마포 센서가 아니라 최소한 뭐 크롭 센서나 아니면은 풀프레임까지 요즘 뭐 가봤으면 어땠는가 그랬는데, 이게 뭐 마운트가 적당한 게 없죠. 이게 뭐 다 특허가 다 걸려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함부로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서 이해는 하지만은, 이렇게 렌즈도 만든 김에 아예 얘네들이 새로운 마운트를 만들어 가지고 해볼 수도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나온다면은 조금 더 큰 판형으로 나와서 아예 폰카의 그 센서를 그 압도적인 판형의 크기로 밀어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게 번들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판매자가 이게 따로 비닐봉다리에다가 담아가지고 박스 외부 별도로 그냥 서비스로 준 거예요. 이게 스트랩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용루어 마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루어 마크가 새겨진 이런 스트랩을 하나 줘요. 하나 주는데 일반적인 카메라에 그는 이런 타입이거든요. 이런 타입인데 보시는 대로 이 YN455의 스트랩을 거는 구멍은 굉장히 작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작게 되어 있어 가지고 얘를 끼울 수가 없어. 이와 이 스트랩의 크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건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이건 잘못된 스트랩이고 이거 다른데 뭐 쓰는 스트랩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단점으로는 이 안드로이드를 돌리는 이 프로세서의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이 점이에요. 물론 뭐 이게 가격이 그렇게 비싼 어떤 그런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한 $650 정도에 판매가 되었고, 제가 산 거는 하나로 한 100만원 정도, 요 정도 주고 산 거기 때문에 휴대폰도 그 정도 가격 넘어가는 게 많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프로세서는 넣지는 않았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제가 긱벤치 5를 돌려봤어요. 긱벤치 5를 돌려봤는데 점수가 싱글이 338점, 멀티가 1527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는 갤럭시 노트 8 이게 나온 지 한참 된 거죠. 갤럭시 노트 8과 비슷한 성능이다.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물론 불편하진 않지만은 막 이렇게 진짜 못 쓸 정도 막 그 중국산 거기 막 엄청 저렴한 그런 휴대폰의 능력은 아니지만은 최신 이 휴대폰 안드로이드 휴대폰들과 비교해서 보면은 이 프로세서 성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그냥 돌아갈 정도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드로이드를 살짝 이 모디파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살짝 개조를 해가지고 여기다 탑재를 했는데, 요거를 이제 제가 사갖고 오니까는 이게 업데이트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업데이트를 했는데, 업데이트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게 다운로드도 굉장히 느리고, 아무튼 이 업데이트 자체가 굉장히 느린데,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도 이게 뭐가 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뭔가를 한 것 같긴 한데 뭐를 했는지는 모르는 그런 업데이트가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이 점을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까지는 이 하드웨어와 프로세서를 이제 살펴봤다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단점들을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전벨트 꼭 매시고 에어백 터지는 거 이 충격에 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가장 큰 이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 이러면은 이 용루에서 제공하는 카메라 앱이 요거예요. 이게 카메라 앱인데 이 카메라 앱이 굉장히 불친절을 합니다. 어떻게 불친절을 하냐? 그러면은 이게 그 정품 렌즈죠. 이제 정품 25mm 용로 렌즈를 끼웠을 때는 조리개 컨트롤이 아예 안 돼요. 아예 안 되고 그냥 조리개 컨트롤은 그냥 오토 모드입니다. 오토 모드. 내가 이 ISO를 높게 설정하거나 뭐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했을 때 노출 과다가 되면은 자동으로 이 조리개를 조아버리고 만약에 빛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조리개를 열고 대신 이 조리개를 조정하는 이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M 모드도 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림뿐이에요. 그림뿐이고 지금과 같이 파라소닉 15mm 이 렌즈를 꼽았을 때는 이 조리개가 또 정상 작동을 합니다. 이것처럼 이 렌즈에 따라 가지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조리개 조정이 안 된다. 이거는 그 치명적인 끔찍한 단점이죠. 그 다음으로 이 자동 초점이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이게 한 1990년대쯤에 나온 거의 1, 2세대 그 자동 초점 카메라 뭐 EOS5 이런 거 써보신 분들은 느낌을 아실 텐데 그런 느낌의 자동 초점만 된다. 자동 초점은 뭐 크게 기대를 안 했지만은 그 정도의 느낌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가끔씩 이 렌즈 마운트를 빼면은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떠요. 에러 메시지가 여기 뜨는데 렌즈가 마운트 되지 않았다. 이런 에러 메시지가 뜨는데 이거를 렌즈를 빼지 않아도 그냥 지가 혼자 가끔씩 뜰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이 마운트의 갭이 조금 커가지고 접점이 붙었다 안 붙었다 이런 거 때문에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 지금 조정이 가능한 지금 ISO 같은 것들도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ISO를 선택을 해가지고 ISO를 이제 바꿀 때는 이 다이얼 같은 거 이거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오토에서 200.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를 조정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이거를 한 단계 이렇게 돌린 다음에 ISO 조정하고 셔터 스피드 조정하고 그 다음에 조리개 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수동 모드로 쓰는 거는 거의 고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이거는 폰카 같이 그냥 자동 모드로 갖다 놓고 제가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그냥 이렇게 자동 모드로 갖다 놓고 별 생각 없이 초점만 찍어 가지고 그냥 대충 노출 보정 요 정도를 이용을 해 가지고 나머지는 카메라가 그냥 원하는 대로 자기가 가는 대로 그냥 이렇게 보내줘야지 된다. 이거를 부여잡고 이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핸들 잡고 돌리려 그러면은 정말 힘들다. 그래서 M모드는 실제로 거의 구현 불가능한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굳이 이 파라소닉 렌즈는 조리개가 가능하지만은 앱에 따라 가지고 이 오리지널 앱에서는 조리개가 작동을 하지만은 만약에 인스타그램 같은 데는 조리개를 컨트롤하는 게 아예 없죠. 왜냐하면은 이 휴대폰에는 조리개가 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 이게 메커니즘적으로 조리개를 작동하는 게 없어서 그런 앱들 여러 가지 앱들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런 용루에서 나온 이 번들 렌즈 정품 번들 렌즈 얘네들이 실제 작동성이 파라소닉보다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벨트 꼭 매고 계시죠. 이제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치명적인 단점인데 이 카메라를 어떠한 여러 가지 앱이라든지 별의별 수를 제가 다 써봤어요. 다 써봤는데 로우 촬영이 안 됩니다. 네, 정말로 로우 촬영이 안 돼요. 로우 촬영 자체 기능이 이 공식 앱에는 로우 촬영에 대한 이런 방구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JPG입니다. JPG고 크기 같은 거는 있는데 로우 촬영 자체는 안 돼요. 그 중에서 이게 유료로 라이트 버전은 안 되고 유료 버전을 구입해야지만 되는 이게 앱이 하나 있는데 그게 카메라 FV5라는 앱이에요. 이 앱을 열면은 이게 로우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옵션이 뜹니다. 보시는 대로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 이미지에서 DNG 로우 캡처라는 게 있어요. 이 DNG 로우 캡처 enable 이 DNG 로우 캡처를 선택을 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촬영을 시도해 봅니다. 이렇게 이제 초점도 맞추고 촬영을 하면은 보시는 대로 촬영되는 순간 바로 끝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앱을 제가 지금까지 테스트했던 모든 앱에서는 로우 촬영이 아예 안 된다. 그래서 JPG만 가능하다. 이 점이 이 카메라에서는 진짜 안전벨트 꽉 매고 이 에어백 터질 만큼 강력한 충격에 다가오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치명적인 단점이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뭐 분노 게이지 맥시멈 찍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우 촬영이 불가능한 단순히 JPG 마포 카메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굉장히 많은 앱들을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굉장히 많은 앱들을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게 그 카메라가 이 앞에 있는 마포 카메라가 정상 작동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이 광량, 이 작은 이 구멍은 이 광량, 이 조도 감지, 빛이 얼마나 센지 이거 감지하는 센서고, 여기 있는 조금 더 큰 구멍 요게 이제 뒤 카메라, 후면 카메라입니다. 후면 카메라. 그러니까는 우리 저기 스크린 앞에 달려있는 카메라 휴대폰으로 봤을 때 그걸로 보시면 돼요. 딱 그렇게 작동을 하고 딱 그걸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바로 라이브를 할 수 있게 이 플러스 버튼을 해가지고 동영상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을 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갈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이 뒷면에 지금 촬영되는 게 보이죠? 이 후면 카메라는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 후면 카메라는 나오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전면 카메라, 이 앞에 있는 마포로 이렇게 돌려요. 돌리면은 이렇게 사진 한 장 나오면서 딱 멈추게 됩니다. 이게 돌려도 움직이질 않죠. 그래서 이 유튜브 앱에서는 후면 카메라는 가능하고 전면 카메라는 불가능하다. 이런 게 쭉 다 있어요. 쭉 다 있어가지고 이거를 하나하나 제가 설명하기는 그렇고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옆에 표로 한번 띄워드리고 말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이렇게 모든 앱에서 이 마포 카메라를 다이렉트로 사용을 하는 게 제한이 있다. 이 점이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뭐냐 이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카메라, 이 프로페셔널 카메라라면은 반드시 갖춰야 될 기본 소양이 아예 없는 놈이다. 이놈이 아예 개념이 없는 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뭔가 진지한 그런 어떤 촬영의 도구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엄청나게 불편할 뿐더러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여러분들이 많이 부딪힐 것이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얘는 그냥 여러분들 휴대폰에 이제 카메라인데 단지 센스만 좀 큰 그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치명적인 단점을 포함한 여러가지 단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총평, 그래서 이 카메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는 다음 시간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